54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막 1번이 맞네요. 연장하시자. 우리 또 최선영님은 시간이 좀 먹나요? 연장. 연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왜냐면 제가 오늘로서 끝마쳐버리려고 그러면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제가 막 그냥 제 말 속도가 좀 빠르거든요. 근데 더 빨리 진행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또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고, 일단, 뭡니까, 55강으로 해가지고 3월 10일 날, 금요일 날 또 연이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저도 빨리빨리 끝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기가 빨리 끝나야 돼. 근데 2기 언제 끝날지 몰라요. 2기 끝나고 나면요, 또 뭐 있습니까? 임차인 있잖아요.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고, 또 법정이상권이 있고, 막 가처분이니까 뭐 별별 거 다 있어요. 법정이상권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이 라이브 방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강의하는데 가장 재밌는 강의가 어떤 거냐, 이제 법정지상권입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지분경매 같은 경우는 이게 내가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제법 솔차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법정지상권 관련해 가지고는요, 물건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돈 될 만한 물건들 별로 없다니까. 돈 될 만한 물건들이 딱 하면 1차 기를 하면 벌떼같이 덤벼들어버린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기왕에 경매 공부를 하시니까 법정이상권이 뭐냐, 이 정도는 좀 풍어를 읊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건 예를 들어 땅만 경매 나왔는데 지상에 뭐 건물이 있는데 말이지, 땅을 낙찰 받은 사람들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서 수익을 올리느냐, 또 상대방을 어떤 식으로 옥죄 버리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격과 방어, 이것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일방통행은 안 됩니다. 짝사랑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을 적에 상대방은, 이게 수싸움 거다, 수싸움. 내가 이렇게 수를 던졌을 적에 상대방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나올 걸 예상해서 상대방의 수를 내가 탁 쳐버린다. 침몰해내서 내가 상대방하고 협상하는 데서 가지고 어떤 우위에 점한다면은, 근데 내가 어떤 한마디로 갑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면은 그때는 가만 앉아서도 나의 통장에 현금이 따박따박 적립이 되지 않겠느냐. 맞잖아요. 그죠? 단지 뭐 법정이상권 민법 360 몇 조입니까? 법정도 365인가요? 하여튼 뭐 토지 건물 소유자가 백날 떠들어봤자 돈 안 된다니까. 그건 누가 모르냐고. 책에 나오니까 법에 다 나와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일단 저는요, 이게 또 무슨 이야기 하다가 또 이쪽으로 이제 흘렀는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제가 이 성남지원 이 사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며칠 전에 저희 채널에다가 제가 지분 물건에 대해서 추천은 아니고요. 현재 진행 중인 지분 물건에 대해서, 하나 사건을 올렸어요. 사건을 올렸는데, 보니까 한 분이 밑에다 댓글을 좀 다셨더라고요. 다셨는데, 뭐냐면요, 무익녀, 지분경매 같은 경우 무익녀에 해가지고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투자자 관점에서는 저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경매인이지 나는 경매 계장이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익녀에 의해서 매각 불허가 결정난단 말이지. 무익녀하니까 남을 가망이 없다 이거지. 이거 더 이상 경매 진행시켜봐도 씨알데기 없다 이거지. 따라서 법원에서 무익녀에 의해서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매각 불허 결정은 내가 내립니까? 법원에서 내려줍니까? 법원에서 내려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봐가지고 이게 일단 너무나도, 그래, 우리가 좀 시간적 여유가 되면은 경매정보를 딱 보고, 내가 입찰 들어갔을 때 이게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의한 무익녀에 의한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막 고민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런 고민하지 말아요. 그냥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서 낙찰받고 나서 일주일 있다 보니 매각 불허가 결정 났어요. 열받아서 씩씩거려가지고 담당 경매계에다가 찾아가기도 귀찮으니까 전화를 했어. 이거 왜 불허가 결정이요? 그러니까 무익녀야. 알았어요. 끝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너무나도 막 이론적으로 물론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만, 그런 너무나 그쪽으로 이제 안테나를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건 관련해 가지고 지분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익녀에 의해서 매각 불허가 결정 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뭐냐면 지분경매 아니십니까? 지분이 경매 진행 중인데 순순히 저당권이 있는데 저당권이 소멸이 안 되고 인수 조건으로 경매되는 그런 것도 간혹가 됐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 아마 그 저당권자한테 나름대로 통보를 했으니 저당권자 나 배당 안 받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마 이 법원에 통보를 한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저당권은 이제 소멸 안 되고 인수가 된다. 그럼 예를 들어 2분의 1 지분의 경매가 넘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2분의 1 지분의 경매가 넘어왔는데 보니까 앞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 이거죠. 저당권 나중에 원칙을 따진다고 원칙은 뭐 저당권 변경 등기에 의해서 저당권은 일부 빠져나가야 된다고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고 살아있다 이게. 그러면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내 입찰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봐가지고 저당권이 인수 조건이다 이거죠. 하여튼 나는 저 물고 들어가고 낙찰 받고 싶어요. 잘 들으세요. 입찰 들어가 낙찰 받고 싶어. 낙찰 받고 싶은데 저당권 저기 소멸한다고 인수가 되네. 그럼 우리는 뭘 조사해야 됩니까? 뭐 저당권자 실체권액이 얼마인지 그거 조사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저당권자 실체권액 1억에다 2분의 1면 나는 5천만 원만 부담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5천만 원 부담하면서 입찰 가격 그걸 입찰 가격 결정하는데 즉 5천만 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5천만 원을 인수한다는 그런 가정 전제에서 입찰 금액을 결정해서 입찰 들어가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지분 경매인데도 불구하고 선순위의 저당권이 소멸한데 인수가 되는 그런.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건에서 보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 하나는 변경이 되고요. 하나는 경매 취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만히 볼 적에 경매가 지분이 경매에 들었는데 저당권이 인수가 된다? 그럼 왜 그랬을까? 아마도 그 집주인하고 좀 짜고 쳤지 않겠느냐. 뭘 짜고 쳤는데 보니까 세상에 지분을 경매로 넘어왔는데 말이지 선순위 저당권 인수한다 그러면 말이죠. 인수하는 금액만큼 감안하면 한참 떨어져야 되잖아요. 따라서 일반 제3자 입장에서는 그 물건에서 관심을 걷어버려라 그런 의미 하에서 저당권 인수 이런 쪽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당권 인수하면 이거 저당권도 인수되는 경우 있습니다. 일반 경매 같은 경우 저당권 인수되는 경우 있어요. 매수인이 인수 조건에 대해서 저당권 경매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뭐다 전부 다 매각 물건 명세수상에 다 표시가 됩니다. 우리 그런 것만 천천히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먼저 제 채널에다 올렸던 그 사건입니다. 사건에 대해 가지고요. 제가 정보지를 펼쳐놓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기에 지금 현재 이 경매 진행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2022 타경에 52만 5,43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것도 아마 채널에 올려져 있어요. 이런 거 올려주시면 많이 좀 구독 좀 시청 좀 많이 해주십시오. 시청 횟수가 좀 한마디로 막 그냥 조금 막 쪽팔릴 정도로 작아 이제 짜증나.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 보니까 이번에 3,000메가 길이에요. 3,000메가 길인데 우와 4억 3,300이 2억 1,200까지 떨어졌으니까 건 절반 떨어졌잖아요. 되게 싸다. 싸긴 뭐가 안 싸요 와가지고 이 금액이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지분이 여기 3분의 1 지분이 경매 넘어왔거든요. 여기 좀 화면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여기 3분의 1 지분이 경매 넘어왔습니다. 이 물건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값어치가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한 2억 7천만 원 정도로 계산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게 아마도 전체 가격은 아마 한 7억 한 5, 6천 정도 되지 않았겠느냐. 3분의 1에 대한 값어치 2억 7천만 원인데 법원에서 이걸 얼마 평가했다? 4억 3,300만 원 평가했거든요. 엄청 높게 평가했다 이거죠. 근데 이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작년 10월 달에 가격 시점인데 근데 이때 이렇게 높게 평가됐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4억 3,300이다 그러면 이게 3분의 1 지분 평가거든요. 그럼 전체로 따지면 13억 정도 돼버린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8억이 채 안 된다니까요. 8억이나 잠깐 계산 좀 해볼게요. 8억. 여기 3. 한 8억 정도. 이거 엄청 이게 특히 송도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에 대한 값어치가 2억 7천만 원이다. 근데 근본에 최저 가격이 2억 1,217만 원이네? 그럼 한번 대시해 볼 필요성이 있지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2억 1,200이라고 예를 들자면 2억 한 5천, 2억 7천이니까 2억 한 4천 정도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지분 사시오, 지분 파시오, 싫어, 확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경매지분을 확 선배 소송에서 확 그냥 지분을 경매지분할까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물건 만약에 2억 4천만 원에 낙찰 받는다면은 근데 이 영상물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 주신 분이 무익료에 의한 매각 불허가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보면 이게 저당권이 두 건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서있으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봐가지고요.
3억에다 8천만 원이니까 3억 8,400만 원이잖아요. 그죠? 3억 8,400만 원인데 아마도 이게 실제 거래가 3억 8,400만 원은 안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물건이 3분의 1 지분이 경매 넘어왔다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3분의 1 지분이 경매 넘어왔다 법원에서 뭐다 3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저당권자한테 배당을 해준다는 것이죠. 선순위로. 그죠? 예. 3분의 1에 해당되는 만큼 배당을 해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채권액이 뭐 계산하기 편하게 3억이다 그러면요. 3분의 1 하게 되면 1억이잖아요. 1억만 배당해 주는 거죠. 1억만 배당해 주고 이 저당권에 대해서 저당권 변경 등기, 저당권 변경 등기를 넘어간대. 근데 아까 말씀 안 드렸으면 이게 만약에 한 2억 4천만 원에 낙찰된다면 2억 4천만 원에서 1억은 충분하게 널널하게 다 배당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 무익령은 관계없어요. 뒤에 가압류 있잖아. 가압류권. 얘들이 뭐 봤든 못 봤든 난 몰라. 이런 게 신경 꺼버려. 난 몰라. 이런 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전혀. 그래서 이게 지분 같은 경우 보니까 지분 낙찰 금액 순수하게 낙찰 금액과 선순위 저당권자의 설정 금액 이것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 만약에 지분이 경매됐다 몇 분의 몇이면 2분의 1이 경매됐다 그러면 자기네 채권액의 반만 받아가고 그다음에 저당권 변경 등기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보시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지분에 대해서 입찰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냥 전 들어가요. 단 역경매에서 상대방한테 뒤통수를 두드려 맞을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그냥 들어간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각 불허가 결정이다, 저기 무익녀다, 이게 판단은 누가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하잖아요. 그죠? 무익녀야, 매각 불허가요. 알았어. 그냥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어쨌든 우리는 입찰 들어가고, 우리가 한번 입찰 들어갔는데 반드시 100% 퍼펙트하게 내 낙찰 받는다. 그런 경우 없어요. 봐가지고. 경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앞으로 한 10번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건수 많이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건수 많이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도 건수로 따진다면 지분경매 같은 150건 받았어요. 제 카페 분들하고. 건수 많죠, 그죠? 그 건수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봐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얼마 돈 벌었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건수 많으면 뭐 할 겁니까? 괜히 한여름에 더운 날 말이지. 법원 가는데 땀만 삐질삐질 흘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뭐가 좋습니까? 그거보단 얼마 돈 벌었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 지셰퍼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잠깐만요. 강물님, 등기 열람 결과 3월 3일 건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로, 이게 뭔 말이죠? 잠깐만요. 우리 강물님 들어오신 김에, 잠깐만, 강물님 그 사건 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거 제가, 이것도 우리가 현재, 이것도 우리 강물님이 저희 채널에 올려져 있는 지분경매 물건을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았었거든요. 낙찰 받았었는데, 그 사건 번호 한번 잠깐 메모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강물님?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강물님이. 잠깐만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닌데. 이제 생각나시면 사건 번호를 적어주시면요. 제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태환님은 이제, 법정기상권, 좋습니다. 봐가지고, 도전해보셔가지고요. 어쨌든 봐가지고, 죽이든 밥이든 돈만 벌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자꾸 이런 말 돈 해서 말씀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꼴보기 싫어도 돈 없는 것도 돈 있는 게 좋잖아요. 좀 그렇게 봅니다. 일단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요. 지분경매 사건에 있어가지고 인수되는 저당권 있는 그런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창원 사건이 있는데요. 창원에 2018 타경에 4723 경상남도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인데 이게 지분의 경매 나왔잖아요. 그죠? 토지 건물 지분의 경매 나왔어요. 지분의 경매 나와가지고 그 전에 보니까 누가 2억 6,6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대금 납부를 안 하셨네요. 이 양반 2,654만 7천 원 입찰 보증은 이제 몰수를 일단 당했죠. 그러다가 이제 쭉쭉 내려다 현재 변경이 됐어요. 경매 취하도 안 되고. 근데 이 건 같은 이분이 이제 2,650만 원 이거 입찰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은 뭐다? 그러니까 경매 취하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경매 취하된 것도 입찰 보증금 돌려받거든요.
돌려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등기부등본상에 임차인도 엄청 많아요. 임차인 18명이 18명. 이런 경우 임차인들 이 과연 얼마나 배당받는지 배당표 작성 똑소리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명도할 적에, 그죠? 보증금 다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또 보증금 덜 받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따로 어떤 차별적으로 해서 뭐 이사비용 지급한다든지, 예, 이렇게 이제 명도 전략을 수립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보시니까 여기에 이게 나와 있어요. 건저당권 해가지고 뭐 부 땡땡땡땡 나와 있고요. 또 여기 보니까 건저당권에 부 땡땡땡땡 나와 있어요. 그죠? 이 토지 건물을 이제 전체를 담보를 잡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잠깐 보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 봐서 밑으로 쭉 내려와 보니까 이것도 화면을 좀 올려드릴게요. 쭉 올렸습니다. 그래서 얼구 순위번호 1번 각 선순위 건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분명히 지분이 경매 나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인수됨 이 상태에서 이제 경매 사건이 이제 정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깐만 다시 화면을 좀 장원해가지고 잠깐만 네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니까 이 사건이 이제 변경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지가 됐지. 2011년도 이후에 변경되었으니까 이제 정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채무자하고 어떤 채무자가 소위 어떻게 보면 경매 절차를 그냥 잠시 이제 스탑시키기 위한 아니면 또 경매를 이제 원시적으로 이제 경매를 취하시켜서 없었던 걸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요. 근데 뭐 이렇게 한 것은 그분들 이제 속내를 잘 모르겠으니까 이것도 광주 사건인데요. 62,454호. 광주 광시 북구 일곡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요. 이 건은 어쨌든 최종기일 결과 이후에 경매가 취하됐습니다. 토지건물 지분 매각이거든요. 지분 매각은 이게 아마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던 것 같아요. 2분의 1 지분이 이제 경매가 넘어왔는데, 자, 2분의 1 경매 넘어왔잖아요. 그죠? 경매 취하돼 버렸어요. 경매 취하되고. 근데 여기 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요. 여기 또 보면 또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얼구 7번, 얼구 8번 각 저당권은 말소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인수함. 그 이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인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 매각 조건에 의해서 인수되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셔가지고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이 저당권이 인수하는구나. 그러면 알았다.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당권을 인수한다. 이게 보시면은 이 건 같은 경우 2,400, 2,400, 4,800이니까 반 잘라도 2,400만 원에 대해서는 매수인 인수한다. 그럼 2,400을 인수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나름대로 입찰 금액을 결정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뭐 이것도 이제 1억 2,400 대비해가지고 2,400 인수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 가격이 1억 2,400인데 2,400 빼는 게 1억이라는 금액에서 곱하기 2분의 1 하게 되면 한 5천만 원 정도 내가 입찰 참여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굳이 인수되는 저당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분 들어가서 낙찰 받아가지고 그게 어떤 실익이 있을 수 있겠는가. 차라리 어떻게 보면요. 선순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저당권자가 나중에 등기예고 411회에 해가지고 저당권 변경 등기가 된 상태에서 그 변경 등기된 저당권이 타 지분을 다시 임의경매 신청하면 그때 내가 어떻게 한다더라. 내가 공유자 의 지위로서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완전한 부동산을 내가 가져오는 이런 걸 택하시는 게 낫지. 인수되는 저당권이 있는데 인수 금액이 얼마고 저 같으면 저는 잘 안 하겠습니다. 일단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에 이걸 또 말씀드렸기 때문에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자료를 펼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요겁니다. 이제 7번에 성남 지원 사건입니다. 성남 지원 사건인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패턴이 이제 똑같다고 그랬죠. 그죠? 똑같아요. 패턴이. 성남 사건에서 이번에는 7분의 2지분입니다. 7분의 2지분을 김모 씨라는 양반이 들어가서 낙찰 받았어요. 뭐 1억 600여만 원에. 2016년인데 2019니까 3년여 후에 조금 늦다, 그죠? 2016년도 낙찰 받고 상대방한테 입질해가지고요. 상대방이 말 안 들으면 그냥 막 발언해. 우다다다닥. 이게 최고예요.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자꾸 말씀드리는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했을 적에 때려 맞서 딜레이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때가 다 틀립니다. 2019 타경으로 해서 경매 사건이 됐는데 보니까 지분 낙찰자 김모 씨는 자기 지분은 전부에 돼가지고 뭐라 쓸데없이 맨날 말씀드리죠. 이 가등기 이것도 제가 가등기 활용 방법이 됐을 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참 이상해 봐가지고 뭣도 모르면서 막 자기 지분 전부에 대해서 막 가등기 막 해버리더라고. 가등기 왜 하는지 모르겠어. 괜히 설정비용 들어가면서 전부가 아닌 거 하면 자기 지분은 예를 들어 2분의 1이잖아요. 7분의 2죠. 그죠? 이런 거 받아 가등기 이거 안 해요. 가등기면 차라리 가처분 등기를 해야 돼. 가처분 등기. 7분의 2다 그럼 이게요. 이 가등기에 대한 효력을 진짜 어쨌든 외면상으로는 외형상으로는 가등기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 70분의 20으로 이렇게 해요. 뒤에 영자는 더 붙여요. 그런 상태에서 70분의 2하고 70분의 예를 들어가지고 뭐 18 이렇게 해요. 이걸 봐, 이거 누구한테 매매를 해. 매매하고 이게 돼서 이제 가등기 다른 사람이 설정해버리는 거지.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지분 일부에 대한 가등기잖아요. 근데 전부 지분 전부에 대한 가등기이기 때문에 이게 효력이 없다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다른 부분 가서 말씀드릴게요.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죠?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 또 이렇게 하고, 이것도 지금 제가 안 잊어먹으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이죠. 가등기 담보통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담보가등기 있잖아요.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 같은 경우는 경매시 매각으로 소매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보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에 해당된단 말이지요. 근데 경매가 진행 중인데 선순위의 가등기인데 이놈의 담보가등기인데 담보가등기가 소멸 안 되고 인수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담보가등기 무조건 소멸해요. 소멸입니다. 근데 담보가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딱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면 소멸하는데 인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외부에서 보면 잘 몰라요. 그것도 제가 안 잊어먹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 만약에 방송할 때 잊어먹으면 제가 나중에 오프라인 할 적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번에 보니까 지분 낙찰자 김모 씨는 타 지분을 본인이 강제경매 신청했대요. 했으나 경매를 취하했어. 경매를 취하라고. 여기에서 보면요. 이분도 나름대로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요 다른 방법입니다. 7분의 2 지분 낙찰을 받았어. 본인이 경매 신청했어요. 경매 신청했다가 경매를 취하했어. 그러고 나서 법인한테 자기 지분 있잖아요. 이 7분의 2 지분을 1억 2천만 원에 팔아버렸어. 그러면 1억 600만 원에 낙찰받아가 1억 2천만 원에 2000년 7월 달이니까 양반들 큰 재미는 못 받겠다. 그죠? 한 3년여 후에 1억 2천만 원이니까 어쨌든 봐가 한 1,400만 원 정도 붙이고 팔았다 이거죠. 그 이후에 보세요. 7분의 2 지분을 매입한 법인이죠. 법인이 이 양반에 이제 공유물 분할 소송했다. 이게 보니까 성남 요 사건이 있거든요. 요것도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성남 해가지고. 그래서 신청해가지고 9억 2,889만 원에 누가 낙찰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7분의 2잖아요. 9억 2,800만 원인데 여기서 경매 비용 한 500만 원 빼고 9억 2,300만 원을 배당금액 부과해서 계산해 보니까 법인한테 얼마 떨어졌다. 2억 6,370만 원이 배분이 됩니다. 이거 할만하죠? 할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김모 씨한테는 이분이 이 법인에서 1억 2천만 원 주고 샀어요. 지분을. 1억 2천만 원 주고 1억 2천만 원 주고 지분을 샀는데 자기네들은 나중에 2억 6천만 원이 배분이 된다 그러면 얼마 벌었습니까? 엄마요. 1억 4천만 원 벌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어느 영상물에선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법원 앞에 가면 무슨 지분 매입 이런 식으로 간판이 붙어져 있어요. 그분들, 저도 그때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아들내미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면서, 보니까, 저 지분이 쟤네들 지분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공유물 분할 소송해가지고 전부를 경매 붙여가지고 자기네들 수익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이게 이런 패턴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분을 낙찰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소송하는데 개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송하고 이게 벅차니까 아마 이 양반들이 가서 이제 접촉을 한 것 같아요. 경매가 진행 중이다 접촉하는 거예요. 연락 와가지고 그 지분 있잖아요.
우리한테 적정선에 파시오. 막. 팔고 다시 소유권 이전한 상태에서 법인에서 뭐 봐가지고 이제 소송에 의해서 다시 경매 집어넣어가지고 우닥우닥 하다 보니까 그냥 엄청 많은 수익이 발생이 되어버렸다. 이 사건 해가지고요. 지금 제가 조금 더 경매 정보지를 보여드릴게요. 경매 정보지 해가지고요. 잠깐만요. 2019 타경입니다. 2019 타경에 5658 하나, 5658 하나. 이 있잖아요. 하셔가지고 이분이 7분의 2지분 낙찰자라니까요. 그러니까 강제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지분에 대해서 경매, 타지분은 경매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구액이 얼마? 270만 원. 이게 아마 손배 소송하니까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 난 것 같아요. 근데 경매 신청했다. 경매를 취하해버렸네. 왜 취했냐? 이분들 지분을 법인한테 팔아버렸대, 법인한테 매각 팔면서 그냥 이 사건 경매 취하시켜버렸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한양아파트 108호입니다. 한양아파트 108호 일단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이거 밑으로 먼저 나와 있네. 이거 먼저 보시죠. 이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인데, 그죠? 지분 매각인데, 밑에 보니까 지분 경매로 7분의 2가 경매 진행 중이다. 근데 이분들이 1억 6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그죠? 낙찰 받아가지고 자기 지분에 대해서 가등기 하고 그 다음에 타지분을 강제 경매 신청했다. 여기 나오잖아요. 보면 여기 등기부등본 보니까 등기부등본을 보시게 되면 나와 있네요. 봐가지고요. 또 화면 좀 축소할게요. 이 현모 씨 지분을 김모 씨라는 분이 7분의 지분에 대해서 임의경매라는 매각으로 소유권 취득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7번 김모 씨 지분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했잖아요. 그죠? 가등기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름이 많이 본 것 같아요. 여기다 지워버릴게요. 이분이 저희 방송에서도 언급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뭐 가등기 지분 한 사람 이어서 가등기 해주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간혹 눈에 이게 경매 정보를 자꾸 검색하다 보면요 동일한 이름이 탁탁탁 걸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태에서 여기 7분의 이제 5지분에 대해서 7분의 2지분권자 강제경매 신청했단 말이죠.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는데 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경매 사건 끝난 거예요. 그러다 경매 취하됐다고. 경매 취하됐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다시 경매가 법인에서 이제 7분의 2지분을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경매에 붙인 사건이 56,105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양아파트 108호라고 그랬습니다. 108호 108호 맞죠? 이 법인에서는 이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하셨네요. 해가지고 어쨌든 이게 보니까 2021년도가 또 한참 잘 나갈 때 아닙니까? 부동산 시장이. 와 9억 2,889만 원에 건 9억 3천만 원에 낙찰됐다는 겁니다. 9억 3천여만 원에.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요. 등기부등본 잠깐 볼게요. 등기부등본 보니까 아마 아까 처음에 7분의 2지분을 낙찰 받으신 분이 가등기를 했다. 지금 제 말씀 집중하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 탁 놓쳐버리면 다 헷갈려요. 헷갈리니까 여기 7분의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7분의 2지분에 대해서 경매를 통해서 낙찰 받고 근데 가등기 말소했잖아요. 그죠? 강제경매도 말소됐거든요. 9번 가등기 10번 강제경매입니다. 9번 가등기 10번 강제경매예요. 보니까 나와 있네요. 보세요. 9번 가등기 말소 10번 강제경매 말소되고죠. 7번 김모 10번 전부 돼서 법인에서 자기네들이 매매를 통해서 매입을 했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2020년도 1월 달에 등기해가지고 이분들은 2020년도 7월 달에 완전히 속전속결이잖아요. 해가지고 이게 주식에 EYC 이분들이 이제 임의경매 신청해 버렸다고. 그러니까 약 한 6개월여 만에. 그러면 2000년도 초반부에 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이게 최종적으로 이게 배당이 언제입니까?
2001년도 3월 달이니까 한 1년 만에, 그죠? 한 1년여 만에 얼마 봐가지고, 얼마입니까? 아까 보니까,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저 막, 보고 나서 돌아서면 다 까먹습니다. 요즘 그래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1년여 만에 이 법인에서는, 예, 이제 이게 우리는 이제 일반 이분 같은 경우는 보면은 1억 6백에 받아가지고 1억 2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뭐 1,400만 원 어떤, 뭐 등기병 이런 게 신경 안 써, 계산 안 하더라도 1억 1,400만 원 수익 발생됐는데 법인에서 뭐 1억 2천만 원, 결국은 자기는 그렇잖아요. 1억 2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2억 6천만 원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럼 1억 4천만 원. 이 양반 1,400만 원 벌 적에 이 법인에서 뒤에 동그라미 더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거 보니 한 1년 만에, 1년 만에 1억 4천만 원 번다?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대단히 괜찮죠. 1년에 1억 4천만 원 정도, 세금 한 6, 7천만 원 내라도 전 내겠습니다. 돈 벌었으니까 맞잖아요. 그죠? 지분에서 첫 스타트는 다른 사람이 7분의 2 지분을 스타트 끊었는데, 이걸 법인에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경매가 진행 중인데 아마 이렇게 이 법인에서 이렇게 이제 접촉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해가지고, 근데 지분 내가 이거 살 테니까 경매 취하하시오. 경매 취하하고 가던 게 다 말을 시켜버렸단 말이죠. 그죠? 그 이후에 이분들이 공유물 분할 소송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과를 도출시켜버렸다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선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등기부등본을 잠깐 아까 보여드렸나요? 저는 보여드렸는지 저도 헷갈립니다. 봐가지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분 지분 7분의 2지분이잖아요. 이분 받아가지고 가등기하고 강제경매, 이거 조금 전에 등기부등본 다 보시잖아요. 그죠? 강제경매를 한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나와 있네요. 가등기 말소하고 강제경매 말소하면서 7번 김땡땡씨 7분의 2 지분에 대해서 법인으로 매매를 통해서 넘겨버렸는데 매매 금액이 얼마다 1억 2천만 원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법인에서는 2020년 1월 달에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2020년 7월 달에 경매 기입 등기가 되었고, 그죠? 경매 기입 등기 된 상태에서, 여기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 이전해가지고 소유자 박모 씨한테 소유권을 넘겨버렸는데, 다음 페이지에 나와는 모르겠네요. 이거 제가 이걸 편집할 때 지워버렸네요. 여기 밑에 그 매매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매매 금액이 보면은, 아까 보니까, 또 뭡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공유자 전원 지분, 경매를, 이분 경매로 낙찰받았으니까, 제가 헷갈리네. 오늘 또 왜 이랬는지 모르겠네. 경매로 이분이 낙찰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경매로 얼마, 이게, 9억 2,889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경매비용 빼고 법인에서 돌아가는 금액이 보니까, 뭐 2억 6천여만 원 돼가지고 7분의 지분을 매입한 사람, 낙찰받은 사람이 1,400만 원 수익을 얻었을 때 법인에서 얼마 1억 4천만 원의 수익을 발생시켰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럼 일단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3월 10일 날 해가지고요. 수원지방법원 사건입니다. 요 건도 보니까 이제 저당권자가 뭐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례이거든요. 그거 하고 또 현재 진행 중인 사건 해가지고요. 제가 하나, 둘, 셋, 넷, 5건을 뽑아놨는데 이것도 제가 3월 10일 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